사람의 본성은 깊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그들의 행동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들이 지닌 7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면에 본성이 추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마음속에 숨겨진 본질로 인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반성과 책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자신의 감정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가운 돌처럼 단단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관계를 단절시키기 일쑤입니다. 한 예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그로 인해 동료가 느낄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는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하는 곳이어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들은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연결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 사라지면 그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들은 그런 노력조차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나서야 그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죄책감이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모두 잃게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순간의 기쁨보다 오랜 관계와 진정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복잡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이중성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럽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쉽게 속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많은 이들이 실망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특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잊으려 해도 쉽지 않은 마음의 짐을 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과 속의 차이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행동에서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은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타인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친절함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어떤 직원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동료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단절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자녀를 비난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고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 그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은 시간이 지나며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순간적인 이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잃고 친구와 가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없는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이해가 없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스스로를 방치하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질투와 미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를 바라며 기뻐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을 위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친절한 척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도 건네고 도움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불행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좋은 성과를 내면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질투심을 느낍니다. 동료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소외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동료의 실수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에게 그 동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동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초래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형제가 성공을 거두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소외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의 실패를 바라며 속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가족의 유대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은 고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직면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이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삶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순간적인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오는 법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나도 기쁘고 누군가가 힘들면 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행과 고독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불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며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발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의 마음속에 불신을 키우고 결국에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이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변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그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존재하면 그 관계는 점차 약해지고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가족의 유대감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변명이나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에 덫에 갇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숨기기보다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과 고독을 키워갑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들은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만연한 삶은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과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은 주변에 종종 존재합니다. 이들은 말다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모적인 방식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통해 자신을 보다 강하게 느끼며 이를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작은 실수에 대해 큰 소리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을 갈등으로 변질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떤 이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고 끝내는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소중한 친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갈등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의 말다툼은 더욱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존재인 가족이지만 갈등이 심해지면 그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말다툼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런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결국 가족의 유대감을 약화시킵니다.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갈등을 찾습니다. 그들은 상대방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고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서로의 말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성숙한 태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즐겨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 간의 소통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악용해 뒷담화를 즐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타인을 험담함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얻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기분을 풀려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이내 그 이야기의 깊이는 깊어지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어 하거나 심지어 동료를 비난하는데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동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가족 간에서도 뒷담화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다른 형제나 친척에게 불평을 할 때 자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인데 뒷담화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나 고독을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험담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을 얻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외로움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뒷담화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쾌감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들은 남을 험담함으로써 순간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쌓이는 죄책감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행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아끼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뒷담화가 아닌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깊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그들의 행동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들이 지닌 7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면에 본성이 추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마음속에 숨겨진 본질로 인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반성과 책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자신의 감정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가운 돌처럼 단단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관계를 단절시키기 일쑤입니다. 한 예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그로 인해 동료가 느낄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는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하는 곳이어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들은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연결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 사라지면 그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들은 그런 노력조차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나서야 그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죄책감이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모두 잃게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순간의 기쁨보다 오랜 관계와 진정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복잡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이중성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럽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쉽게 속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많은 이들이 실망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특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잊으려 해도 쉽지 않은 마음의 짐을 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과 속의 차이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행동에서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은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타인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친절함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어떤 직원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동료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단절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자녀를 비난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고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 그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은 시간이 지나며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순간적인 이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잃고 친구와 가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없는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이해가 없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스스로를 방치하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질투와 미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를 바라며 기뻐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을 위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친절한 척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도 건네고 도움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불행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좋은 성과를 내면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질투심을 느낍니다. 동료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소외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동료의 실수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에게 그 동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동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초래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형제가 성공을 거두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소외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의 실패를 바라며 속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가족의 유대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은 고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직면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이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삶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순간적인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오는 법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나도 기쁘고 누군가가 힘들면 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행과 고독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불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며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발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의 마음속에 불신을 키우고 결국에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이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변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그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존재하면 그 관계는 점차 약해지고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가족의 유대감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변명이나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에 덫에 갇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숨기기보다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과 고독을 키워갑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들은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만연한 삶은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과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은 주변에 종종 존재합니다. 이들은 말다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모적인 방식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통해 자신을 보다 강하게 느끼며 이를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작은 실수에 대해 큰 소리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을 갈등으로 변질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떤 이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고 끝내는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소중한 친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갈등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의 말다툼은 더욱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존재인 가족이지만 갈등이 심해지면 그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말다툼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런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결국 가족의 유대감을 약화시킵니다.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갈등을 찾습니다. 그들은 상대방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고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서로의 말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성숙한 태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즐겨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 간의 소통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악용해 뒷담화를 즐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타인을 험담함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얻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기분을 풀려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이내 그 이야기의 깊이는 깊어지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어 하거나 심지어 동료를 비난하는데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동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가족 간에서도 뒷담화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다른 형제나 친척에게 불평을 할 때 자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인데 뒷담화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나 고독을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험담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을 얻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외로움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뒷담화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쾌감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들은 남을 험담함으로써 순간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쌓이는 죄책감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행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아끼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뒷담화가 아닌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본성이 추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